네, 오늘은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애착 강의 시리즈 중에서 불안정 아동기 애착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정 애착 중에서 회피 애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연결감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서 자녀가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경우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연결감을 제공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어머니가 이런 또는 양육자가 부모가 이렇게 사람을 관계를 즐기거나 만남에 대한 즐거움이 없을 때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나 교류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약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함께 있지만 이런 어떤 친밀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이게 좀 대면대면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런 아이도 정서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굉장히 가깝다. 우리가 똑같은 이제 사랑과 양육과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강도라든지 정서적인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애착을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과의 정서적인 연결감, 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끈이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끈이 있고 아주 굉장히 단단한 끈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연결하는 어떤 정서적인 끈이 그다지 단단하지는 않은 그런 경우를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와 조율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이제 아무래도 아이랑 부모가 가까운 근접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부모를 안전기지로 머릿속에 인식하고 그것을 안전기지로 삼아서 이제 탐색이나 모험을 즐기는 것들도 조금 더 이렇게 위축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애착체계, 탐색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관계를 이렇게 좀 충분히 맺지 못하는 아이들은 탐색이나 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제 그래서 불안정 회피 애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약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나 탐색에 대한 의욕도 매우 약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 애착이 일어나는 어떤 환경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이가 부모가 이제 아이의 사인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반응을 해주시는데 아이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데는 좀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신 게 아니냐. 애가 뭔가 자다가 깨서 불편해가지고 우는데 엄마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뭐 땀이 나는지 아니면 자다가 꿈꾸고 놀랬는지 뭐 어떤 욕구 때문에 애가 우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욕구 해결을 충분히 못 해주고 또 이런 어떤 욕구 만족이 지연되는 어떤 경험들을 길게 한다든지 또 어머니 자신이 아이의 어떤 욕구들을 해결하기에는 자신이 뭔가 분주했다든지 아니면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복잡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욕구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조금 그 부분에선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회피애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 부모와 가까워지거나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고요.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는 정서적으로 이제 메마른 상태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 드라이한 가정, 그냥 삼시세끼를 같이 먹기는 하는데 별로 대화가 없고 TV를 봐도 그냥 TV만 보고 과일을 먹어도 과일만 먹고 밥 먹다 보면은 그냥 뭐 오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냐, 뭐 다친 데는 없는지, 그리고 계속 뭐가 맛있네, 안 맛있네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게 그냥 밥을 먹죠.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침 튀긴다고
밥 먹을 땐 이야기를 삼가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밥만 먹는 것이 하나의 가족의 식탁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내담자와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실 먹는다는 것은 뭔가 먹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 가정의 어떤 음식을 먹는 식사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 가족의 그 친밀도라든지 친밀도를 위한 노력이나 친밀 관계를 위한 문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짜장면 먹고 짬뽕 먹을 때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몇 명은 짜장면 시키고 몇 명은 짬뽕 시켜서 서로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공유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한 그릇 음식을 시킬 때도 여러 개를 시켜서 서로 맛도 보고 이러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문화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좀그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고 함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런 이제 한국 사회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별화되고 각자 거를 존중하다 못해 그런 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질서에 어긋나는 규칙이 되어버린 그런 가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일수록 이런 어떤 회피애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족받지 못한 욕구가 있거나 정서적인 공감, 조율이 부족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정서적으로 대해야 되는지, 자녀가 느끼는 어떤 불충분감이라든지 정서적인 어떤 결핍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모님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서 불안정 회피애착의 이제 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에는 부모님에게 결핍되어 있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 사항들을 우리가 좀 살피고 그 부모님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자녀에게 흘려보낼 것이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관계적인 문화를 부모 세대로부터 바꾸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 불안정 회피애착을 형성한 아동 같은 경우는 부모도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함께 있어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좀 껄끄럽고 서먹서먹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혼자 있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자유로운 이 시간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보이기보다 자신 안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잘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나의 어려움에 돕는 자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귀찮거나 나를 거절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익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대인관계를 굉장히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적으로 진심 없이 그리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있죠. 관계의 본능, 사회적 관계의 본능이 있는데 이 회피애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끈끈해졌어야 되는 관계에서 끈끈함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걸로 인하여서 이런 부모님하고도 심리적 거리감이 있고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실패 또는 거절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냥 주변 사람을 맴돌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워지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피상적으로만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이런 어떤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회피애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근본적으로 외로움, 그리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반대 성향이죠. 양가 애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을 가까이 두고 절대로 그 사람이 나와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그런 경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비일관적이거나 또 강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부모는 양육적인 노래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양육적인 노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때때로 좋은 양육을 주기도 하는데, 근데 아주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면서 좋지 않은 양육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좋지 않은 양육 태도와 부모의 좋은 영역이 한 대상한테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구분점이 분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통합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그 아주 복잡한 대상을 완전히 내가 이렇게 신뢰감을 갖고 안정감 있게 딱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불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정 양가 애착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애증 관계라 그러죠. 쫓아다니면서 싸우는 관계 같이 굉장히 많이 다투고 많이 갈등하고 많이 불만하는데, 또 그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질까 봐 또 되게 불안해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불신이 이후에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넘어서 또 다른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이제 확산이 되고 일반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관계와 또 상황과 물건에 대해서 연연하고 집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이렇게 찔끔찔끔 충분히 배부르게 마음이 배부를 만큼 충분하지 않게 좋은 양육을 간간히 경험하고, 또 이 좋은 양육이 너무나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좋지 않고 일방적인 것까지도 억지로 따라야 했던 이런 어떤 상황 안에서의 내면의 이런 갈등이 그대로 관계 양상으로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 양가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자신의 안전, 생존을 위해서 양육자를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로 인해서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자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양육자를 필요로 하는 어떤 내 내적인 필요 가운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내게 필요한 존재이자 내게 어떤 거북스럽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존재, 나를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에게 매달리기도 하지만 또 완전히 떨어지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내면의 상태를 계속 아이가 경험을 하면서 분리불안의 모습을, 그러니까 만나서도 충분히 즐겁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내어놓지도 못하는 분리불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엄마한테 맨날 징징거리면서 또 이렇게 항상 울며 말하고 징징거리면서 말하고 뭔가 이렇게 언제든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거를 항상 예측하면서 늘 불행해 있고 그리고 집착하고 그러는 것들 많이 이제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가 엄마가 항상 필요로 할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나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 엄마와 나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 아이가 이제 치료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던 그런 어떤 병리적인 어떤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불안정 회피나 아니면 이 양가 애착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더 심각하게 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혼란 애착이라는 가장 이제 나쁜 시나리오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동의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양육 태도도 일관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돌봄의 욕구도 충족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양육 행동이 같은 대상인데도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음식으로 치면 마치 맛이 다른 것처럼 어떨 때는 같은 어머니인데 따뜻한 사람이고,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냉정해지고, 그럴 때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어떤 컬러인지 하나로 컬러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내면의 대상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안전하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상대가 나를 좋아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코드를 못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극한 분노에 자주 휩싸이고 위협적이고 학대적이고 정서가 몹시 불안정할 때 자녀는 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생물학적인 어떤 욕구, 생물학적인 애착 체계로는 위험 상황에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렇지만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보호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불안을 야기하는 그 대상이고 굉장히 학대를 제공하는 위험한 대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서적인 애착 체계로서는 오히려 부모를 피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 도망가야 되는 대상이 또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 내담자 중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술에 취하면 이제 이성을 잃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어떻게 보면 그 정에 많이 이렇게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또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 많은데 술에 취하면 굉장히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과 또 돌변해서 상당히 폭력적이고 뭔가 가정에 대한 불만족을 굉장히 극한으로 표현을 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런 완전히 떼어놓고 도망가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뭔가 위로를 받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떤 애착 체계와 그러니까 다가가 위로받으려는 애착 체계가 위험으로부터 떨어져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체계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 이거를 우리가 생물학적인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내면 세계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대인관계의 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지 그 원형을 안정감 있게 형성하는 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뭔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내면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잠수 탄다 그러죠.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다시 안 나오고, 또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호인이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또 울적해 보이고, 마치 이렇게 조울 증세가 있는 사람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관계에도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양육 환경이 많이 좋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내적 혼란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 혼란 애착은 그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이런 회피 애착이나 양가 애착하고는 좀 다르게 훨씬 더 어려운 내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저희가 애착 내용들 중에서 이 혼란 애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담, 심리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부모님에 대한 이 정서적 개입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마 아동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이해력, 적응력 이런 걸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발달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환경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모순, 보호체계와 애착체계의 충돌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상황 이해력, 상황 적응력을 발달시키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 애착 체계가 혼란과 충격 가운데 이제 파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혼란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의 부모를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을 아이가 갖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도 이렇게 아이를 학대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는 막 머리에 뚜껑이 열려서 애를 그렇게 했지만 또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자꾸 보상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 못하고 또 이렇게 수용도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면 안정감을 제공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 행동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거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나 가족 관계에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 자아감, 건강한 자아감을 형성하는 데도 실패를 해서 이제
그 자아 손상, 저희가 뭐 자기 분석 세미나나 자기 성장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그런 자아 손상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경 통합하는 뇌의 기능에도 학대 경험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 또 사회적인 소통, 또 심지어는 학습,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격성과 폭력을 어떻게 우리가 상황에 맞게 표현할 것인가에 이제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적절한 자기의 불쾌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서의 실패, 결국은 사회 부적응이나 부조화의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아동기 불안정 혼란 애착이 아동기 ADHD랑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면서 부모와의 어떤 애착 형성에 어려운 아이들이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기조절 능력에서 실패감을 보이고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또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집단 생활에서 규칙을 지키고 뭔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ADHD 아이들을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부모의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 실패했던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에 부모님과의 건강한 관계 회복, 관계 형성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불안정 애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이런 불안정 애착으로 애착이 발전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